목이 굵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생기는 게 이제 대사증후군, 비만, 당뇨, 네. 고혈압, 고지혈증,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암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준스 조준호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쌍으로 네. 같이 이제 말씀을 또 나누게 된 거는 또 오랜만이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제 또 초대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조준호 원장님의 또 좋은 이 고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내용을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요즘 보면 이 목이 좀 두꺼운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이제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하다 보면 굉장히 또 애를 먹기도 하죠. 그러면 이 목이 두꺼우신 분들이 혹시 어떤 건강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목둘레하고 실제로 우리 과학적으로 이제 알려진 어떤 질병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왜 목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서 질병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목이 굵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보다도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목이 좀 굵어졌다.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 이제 거죠? 우리가 뭐 갑자기 목이 두꺼워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체형적으로 이제 타이슨 선수 같이 막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점차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두꺼워진 분들이 좀 있거든요. 조금 예를 들면 비만이 좀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지내시는 그 환경 하에서 이 목이 두꺼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직접 질병하고 연관이 있다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목이 굵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이제 미국 그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제 목이 두꺼운 사람들을 다 측정을 해봤더니 목이 얇은 사람에 비해서 우리 좋다고 알려진 콜레스테롤 중에 HDL 있죠. 좋은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또 우리 만성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그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지고. 그게 이제 문제의 시작인데 그게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체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이 또 많아지면 또 우리 혈관 건강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 지방 수치들은 굉장히 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만 또 그런 게 또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연구들도 있거든요. 당뇨 때문에 병원 다니신 분들은 그 피검사할 때 그 호마 인덱스라고 호마 스코어를 또 측정을 하거든요. 남자의 경우에는 무려 29배 이상 30배? 30배 가까이 높아지고 여자도 한 5.1배가 그 목이 두꺼운 그룹이 얇은 그룹에 비해서 높게 측정이 됐다고 해요. 그게 높아지면 이 사람이 이제 대사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높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가 30배, 여자가 5배. 와. 근데 반면에 미세 염증 수치를 보는 그 CRP 점수가 있는데 CRP 같은 경우에는 남자에서는 2배 정도 높고 여자에서는 6.6배 정도 이렇게 높다고 해요. 와, 한 3배가 또 넘어가네요. 그러면 목둘레가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지 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러려면 이제 목을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고개를 이렇게 숙였을 때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으로 쟀을 때 그 수치가 우리 이제 목둘레의 수치인데 보통 남자에서는 이제 36.6cm, 여자에서는 32.3cm 이상이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목이 둘레가 비만에 가깝다. 특히 그게 이제 38cm가 정도 넘어가면 이제 무호흡증이 발생이 되고 40cm 이상이 되면 이제 중증으로 가는, 이제 잠잘 때 호흡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 이러면은 주로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잘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보는데 그걸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측은 해볼 수 있다. 굵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이게 왜 버섯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그런 분들이 사실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위, 그 부위를 중심으로 볼록해지니까 거기를 쟀을 때 두꺼워지면 문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목둘레를 쟀지만 목만 두꺼운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보통 보면 이제 상체 자체가 이렇게 후덕하고 이제 툴툴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목둘레 자체가 우리 상체 비만을 이제 측정하는 척도로 보이는 건데 지방세포가 많이 증식을 하고 지방세포가 커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겨날까를 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지방이 축적이 많이 되면 결국에는 미세한 우리 고름 잡히거나 뭐 종기 잡힌 이런 염증이 아니라
미세한 염증 반응들이 몸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염증 반응들이 그 비만 세포나 이런 지방 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포로 점점점 번져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은 전체가 혈관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면역 반응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이런 그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서 돌다가 순환이 안 좋은 곳에는 정체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염증들이 생기는데, 보통 염증이 생기는 곳에는 활성산소, 그 활성산소들이 혈관 세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혈관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그 혈관이 딱딱해지고 기능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세포 입장에서는 저 혈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양소도 받고 산소도 받고 그렇죠. 해야 살 수 있는데 혈관이 딱딱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세포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세포 입장에서는 유해하다고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호를 쏘겠죠.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을 계속 자극하는 겁니다. 목이 두꺼워져서 염증 세포가 많아지면 네.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네. 그런데 그게 일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이 뭐 한 번만 두꺼워졌다 얇아집니까? 그죠? 계속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계속 높아진 상황. 그렇게 되면 기능들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게 지나면 질병명이 붙게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생기는 게 이제 대사증후군, 비만, 당뇨, 네. 고혈압, 고지혈증,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암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흐름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목 두꺼워지는 걸 좀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예방법 이런 게 있습니까? 예방을 하려면 이제 뭐가 두꺼워졌을까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목을 살펴보면 결국 여기는 척추라는 뼈가 있고, 그렇죠. 그 척추라는 뼈가 하는 역할은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있고, 그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근육과 인대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버텨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근육들이 두꺼워지지 않았을까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두꺼워지냐? 버텨야 되니까. 이 머리가 지금 제가 있지만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뒤에서 목 근육들이 버텨야지 이 머리를 안 떨어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버티려면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길었던 근육이 짧아지면서 두꺼워지는 거죠. 이 각각의 근육들이 짧아지고 두꺼우다 보니까 목이 두터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두꺼워지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프잖아요. 그렇죠. 계속 근육이 수축하다 보니까 그 근육 대사산물인 젖산 이런 게 쏟아져 나올 거고, 또 두꺼워지고 짧아지다 보니까 이 척추 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뼈들의 공간들도 좁아질 거고, 네. 그러면 그 척추의 관절들에 대한 그런 손상도 더 강해질 것이고, 네. 그 자체의 그 유해한 자극이 또 근육을 수축하게 되고, 그 근육을 수축하다 보니까 아프다는 신호는 다시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을 또 자극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일자목, 허벅목, 목 디스크 이런 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깥에만 또 두꺼워지진 않을 겁니다. 안쪽도 두꺼워지거든요. 대부분 우리 목둘레가 넓으신 분들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태반인데, 목 안쪽도 두꺼워지고 좁아지거든요. 목 안쪽은 뭘로 돼 있냐? 점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점막의 순환이 막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점막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그 안에 공간이 좁아지면서 수면 무호흡도 생기고 코골이 막 떨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 바깥의 근육과 안쪽의 점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보면, 결국 점막의 정맥 배출, 이 목 근육 사이에 있는 혈관들이거든요. 특히 정맥들이거든요. 그 혈관이 두꺼워진 근육에 의해서 압박이 되다 보니까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네. 특히 이 부위죠, 이 부위. 이 조직액들이 정체가 되고, 그 정체가 되다 보니까 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 안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뭐 인후두부터 시작해서 뭐 이 부위, 기관지, 점막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인후두 점막이면 원장님이 지금 전공이시잖아요. 그럼 이비인후과에 자격증을 걸고 확실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은 목만 안정화시키는 치료만 해줘도 코골이도 줄어들고 비염도 풀리고 그리고 목의 이물감 같은 게 사라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목 안쪽까지 좁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호흡이 딸리게 되거든요. 네. 자, 우리가 숨길이 있잖아요. 그 숨길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그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를 혈관에 녹여가지고 세포로 보내야 되는데 이 들어오는 공급량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세포들이 이용할 산소가 부족하게 되겠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일자목, 거북목, 이제 저희가 실제로 더 많이 보는 거는 코브라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이렇게 뭐 S자로 꺾여 있거나 이런 분들이 총 폐활량의 30%가 하한가를 맡고 있거든요. 이 낮아진 상태로 우리가 적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힘든 몸을 이끌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 죽지는 않겠지만 힘들게 살아간다.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고 뭘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병원에서 검사하면 아니 뭐 이 정도 일자목인데 그냥 지내세요. 뭐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지 되나요? 일단은 경각심부터 가지셔야 되는 게 자, 목이 짧고 두꺼워졌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대사증후군의 끝은 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염증이다. 그래서 미세 염증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습관부터 바꿔야 되겠죠. 첫 번째, 미세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곳은 장입니다. 식단 관리가 중요할 텐데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좋은 말씀. 그 장이 본부 미세염증을 일으키는 특히나 이제 만성염증이 되도록 하는 거에 본부기 때문에 음식을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줄여야지 되는 거죠. 식단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중성지방을 내릴 수가 있는 효과도 있고 그게 낮게 계속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 체중 조절에도 또 도움이 되고 체중이 좀 빠지면 뭐 혈액순환, 림프순환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세포 손상이 빨리 회복이 되고 이렇게 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을 두껍게 만드는 실제 숨은 원인은 결국에 우리들의 자세, 한쪽으로 기울인 자세 뭐 이런 식으로 기울이거나 아니면 우리 핸드폰 계속 이렇게 보거나 PC 2시간 동안 이렇게 작업하시죠. 우리 또 요리 많이 하신 분들도 계속 앞쪽으로 숙이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체형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냥 일자목, 거북목이라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모양의 변화 자체가 근육을 짧게 만들고 두껍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짧게는 뭐 15분 조금 뭐 넉넉하게는 30분에 한 번이라도 자꾸 일어나서 모양을 바꿔줘야 됩니다. 좀 이제 자세를 좀 바꾸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몸을 좀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와,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막 했던 이야기들은 사실 병원에 와서 검사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목둘레 재는 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집에서 한번 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만약에 목둘레가 좀 두껍다, 이런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관리하는 남자, 관리하는 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